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서 대개 이제 뭐 5월,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은 5월 중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모의고사 앞두고서 마음은 싱숭생숭한데 몸은 안 따르고, 요즘 뭐 충곤증이 왜 여기서 오냐고, 이 중요한 때. 가지고 막 뭐 6월 모의고사 코앞에 있고 막 뭘 해야 되겠다는 막 계획은 세워놓고 머리는 복잡한데 몸은 안 따르고, 그죠? 중요한 수업이라고 막 잘 들으면서 재밌게 잘 듣다가 막 졸고 이해가 잘 되고 있는데 졸고 뭐 이러잖아. 요즘 들어서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상담 일일이 해주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해. 뭐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추상적인 답변만 또 해드릴 수는 없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또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사회문화 6등급 나왔어요. 어쩌면 좋은가요? 내가 오히려 묻고 싶어. 어쩌면 좋으냐. 6월 모의평가에 사회문화 6등급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뭐 길게 말고요. 여러분들 뭐 잔소리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6월 모의고사 전후로 우리가 할 일이 뭐고 6월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 현장 계신 분들도 내 오늘 수업하는 거 보니까 뭐 마음은 있어 보니까 이걸 열심히 들어가지고 내가 사회문 1등 맡겼어. 만점 맡겨서 하는 게 열의는 느껴져 눈빛에. 근데 안 따르는 거지 이게.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계획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6월 모의평가 전에 남은 며칠이라도 그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수능이라는 게 무슨 뭐 천일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국영수와 달리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맞짱을 뜨는 거 아닙니까 경쟁자들과.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6평 전에 지금 뭐 일주일이 남았던 열흘이 남았던 그 기간 동안에 뭘 했어야 되느냐. 이게 돼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안 돼 있으면 6평이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안 나온다로 이제 뒤에 하시면 될 건데 일단은 첫째, 개념이 이해도까지 심화가 돼 있는지. 이게 제일 먼저야. 안 돼 있으면 건너뛰지 말라고요. 개념이 한 바퀴 뭐 겨울방학 때 뭐 그냥 뭐 인강으로 좀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어디 학원 나가서 뭐 듣다 말다 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개념 완성됐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무슨 뭐 6평을 나중에 보게 되면 보고 나면 뭐 점수가 무슨 뭐 32점, 33점 나오는 사람들이 선생님 개념은 한 바퀴 돌렸는데 뭐 개념이 한 바퀴 돌렸는데 33점이 나오냐? 안 나오지. 응? 개념은 어디서 뭘 어떻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한 번 쭉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선생님 뭐 개념 강의를 완강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면서 개념을 다시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느냐. 요게 개념 이해독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좀 심화된 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 다음에 도표통계 특강을 수강한다든가 하여튼 도표통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일단 갖추고 있느냐. 응? 아직 뭐 도표통계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계 문제에 뭐가 나오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 돼 있느냐. 그죠? 세 번째가 기출문제.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한번 쭉 다 살펴봤느냐. 이거예요. 6평 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그죠? 이게 지금 다 돼 있는 사람들은 뭐 좋겠죠. 하나 더 할까요? EBS 수능 특강 나와 있잖아요. 그 연계교재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복습삼아 한번 쭉 풀어봤느냐. 6평 보기 전에 해야 될 크게 보면 요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안 돼 있다 그러면 6평 전에 이거 건너뛰어서 뭐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요, 사실은. 네? 이게 다 아닙니까? 뭐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사탐 과목이 다 그렇잖아요. 요 도표통계 특강 요거 빼고는 모든 사회문화 과목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6평 치르기 전에 5월 말까지 요게 돼 있느냐 점검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우선순위는 요 순서대로예요. 우선순위 요 순서대로. 요게 안 돼 있으면 요거 하는데. 요게 안 돼 있으면 요거 하는데. 그죠? 요거 두 개 다 돼 있으면 이제 기출하는데. 요거 다 돼 있으면 EBS 문제 푸는데. 그런데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고 이게 6평 전에 안 돼 있으면 7월에라도 8월에라도 순서는 이거예요. 아시겠어? 뭐 건너뛰어서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6평을 치르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준비해야 될 건 더 없고 그다음 6평을 치르고 난 뒤에요. 스케줄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6평을 치르고 난 뒤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아까 했던 거 안 돼 있는 거를 하시고 그게 다 돼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철저히 육평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해설 강의도 안 보는 놈들이 있어. 다 죽여버려야 돼. 어? 그게 사탐하면서 1등급 받겠다는 자세냐? 그렇잖아? 해설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돼. 공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해설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메가스터디에서 윤성훈 거를 보시라고. 내 거 아니라도 보시라. 해설 강의를 철저하게. 맞은 건 안 보고 틀린 거 보기만 뭐 요것만 궁금하니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1번부터 20번까지 싹 다. 어차피 해설 강의를 보는 겸 해서 전범위 한번 싹 훑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 해설 강의 되게 1시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나는 해설 강의가 20번까지 푸는데 거의 2시간 넘게 쓰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듣고 보고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설 강의 듣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6평에서 특히나 난도 높은 뭐 20번 문제나 뭐 이런 통계 문제가 있잖아요. 올해의 통계 문제 출제 경향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죠? 매년 6월 보입평가에서 툭 하면 던져요. 올해는 통계 문제를 요 종류를 요렇게 낼 거야 하고 계층 이동 표분석 문제도 뭐 원칙은 같지만 형태는 자꾸 변하잖아요. 그걸 6평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대로 변형한 문제들도 막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되고 일단 해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정리를 잘하고 아 요런 거 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뭐 선수잖아. 사회문화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평가원이 요거 내려고 하는구나. 체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6평 이후로는 EBS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푸는 일이 이제 하반기에 남았겠죠? 그죠? 예. 되게 학교에서 수능 특강 교재는 상반기에 막 교과서를 대체해서 막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 근데 수능 완성은 정작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수능 특강보다. 또 문제도 더 어렵고요. 실제로 보면 사탐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보다는 수능 완성 교재의 연계율이 훨씬 높습니다. 뭐 연계라고 해봐야 뭐 연계책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할 정도는 아니고 되게 쉬운 문제들만 연계를 하지만 그래도 뭐 풀 게 없으니까 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수능 완성 문제를 풀어보시 9평 전까지.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건 이제 9평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평 출제 경향 파악하고 수능 완성 교재 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6평 전에 했어야 될 일 아까 정리한 거 있죠? 그거 중에서 안 돼 있는 거는 여기서도 당연히 더 우선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6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법을 세우셔야 돼요. 6평 결과에서 4등급 이하 나왔다. 그러면 군소리 하지 마. 개념부터 다시 해. 6평 등급 4등급 5등급 나오는 애가 선생님 개념은 됐거든요. 이제 뭐 확 그냥 두댕이를 개념이 됐는데 4등급 5등급이 나오냐? 그렇잖아?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너무 엄하게 얘기하는 거냐? 그래 뭐 니들 기죽이려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응원할 때가 있고 다그칠 때가 있는 거야.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뭘 여름방학 무슨 현장 강의 선생님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현장 강의에 심화반도 있고 뭐 정규반도 있고 뭐 비밀특강반도 있고 이래요? 도표통계특강반도 있고 이래? 아 근데 와서는 저는 비밀특강반 십지선다 심화문제 풀이반을 듣고 싶어요 해서 왔어. 근데 6평 때 몇 등급 맞았어? 그게 몇 등급인데 5등급이요. 아 5등급인데 무슨 비밀특강반에 가서 심화를 해? 오지선다도 제대로 못 보는데 십지선다를 어떻게 봐? 욕심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또 얘한테 야 개념 들어 그러면 또 자존심 상해하거든. 아니 지금 자존심 문제냐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 명목론 실제로는 뭐 공동사회 이익사회 문제를 틀리고 있는데 뭔 통계 문제를 막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자존심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 쇼크를 그대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알려주는 지표로 받아들이라고. 부정하지 말고. 아시겠어? 늘 45점 나왔었는데 6평 때 29점이 나왔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심화반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어? 다시 그럼 앞에 부분, 6평 전에 아까 해라고 했던 부분 있지. 거기 뭐가 하자가 있는 거야. 개념, 통계, 기출. 아시겠죠? 개념, 통계, 기출. 그게 온전하게 된 사람의 지표는 선생님이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40점이에요. 40점.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무리 못해도 40점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점수를 되게 한 3등급 정도로 봐요. 3등급의 마지노선이. 되게 사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0점대 후반, 그리고 2등급이 40점대 중반, 3등급이 40점대 초반, 뭐 40, 41.
많이 어려우면 38, 9점까지 3등급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대개 40점대란 말이야. 40점대. 문제 한 4개 정도 틀린다고 보고 3점짜리 2개, 2점짜리 2개, 한 4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약한 부분이. 특정할 수 있는 약점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답이 이제 5개, 6개, 7개 되면 뭐 어디가 약하냐 뭐 이게 따로 없어. 다 약한 거지. 그렇잖아?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6평에서.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6평 결과 보고 뭐 시험지를 뭐 버렸어요. 뭐 먹었어요. 그걸 왜 먹어? 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시험지를 아주 그냥 무슨 뭐 애물단지 다루듯이 하면서 거기서 그 자기가 틀린 문제, 보기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어느 단원인가 확인을 하시고 하시겠죠? 3등급 이상부터는 좀 더 심화된 이제 강좌를 수강한다든가 여기서부터는 쌤 생각에는 이제 본인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틀리고 있는 한두 문제를 자기도 알아. 아는데 혼자 가만히 아무리 해봐도 복기를 해도 문제가 안 맞춰지는 거지.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그 부분만 특별하게 더 깊이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강의를 수강하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뭔가 좀 자기한테 꼭 맞는 예를 들면 보기 훈련이 필요하다면 십지선다 선생님 내놓은 뭐 이런 거라든가 통계 부분을 특별히 좀 더 다뤄야 되겠다든가 이런 이제 목적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수강을 해나간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일반 대중적인 개념 강의나 이런 걸로는 어려운 상태죠. 그런 걸로는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6평 이후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더 심화된 그리고 이제 9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뭐 비밀 특강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니 이제 쭉 낼 거 아닙니까? 변형 예측 문제를 신뢰할 만한 봉투 모의고사로 출제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무료 봉투 모의고사도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선생님이 최대한 6평 지나면 6평을 또 9평 지나면 9평을 반영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을 거예요. 이때 신뢰하기 어려운 막 던져지는 모의고사 아무거나 풀지 마. 안 푸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모의고사 풀다가 괜히 개념만도 혼동이 되고 초점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꼭 믿을 만한 나 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오랜 경험이 있고 한 사람한테 마무리를 맡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평 전에 며칠 안 남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지금 빵꾸가 나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그거 더 채우는 데 시간 쓰시고요. 6평 결과 나오면 해설 강의 보시고 해설 강의 보고 자기 점수대에 맞는 학습 계획 다시 세우시고 아시겠죠?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 시청하신 분들은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6평 이후에 선생님 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몇 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학습법이 좋으냐 질문도 하시고 아시겠죠? 열심히 상담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